전남 나주시 다도면 덕용산에는 동진의 태화 원년에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창건했다는 불회사가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불호사였던 이 절은 고려 말에 원진국사가 중창했으며 현재는 조계종 제18교구 본사인 백양사의 말사입니다. 일주문에는 백제에서 최초로 불교를 전파한 장소라는 의미에서 초전 성지 덕용산 불회사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마라난타 스님이 세운 사찰이라는 의미의 이 현판은 안동 출신 서예가로 제가 존경하는 초전 권창윤 선생의 작품입니다. 불회사 홈페이지는 불회사의 창건을 366년으로 또 우리 역사는 마라난타 스님의 도착을 384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회사 홈페이지의 기록이 사실로 확인되면 우리나라 불교 전례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연꽃 문양의 박석이 박힌 호젓한 산길을 걸어오르니 불회사의 상징과도 같은 한 쌍의 돌장승이 나타납니다. 중요 민속자료 제11호인 이 할아버지 할머니 돌장승은 불회사 입구를 지키는 수문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장승에는 하원당장군, 할머니 장승에는 주장군이라고 새겨져 있는데 남녀 표기가 서로 바뀐 것 같습니다. 불회사로 오르는 숲길을 걷다 보면 왼쪽에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엄청난 수의 편백나무 숲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수를 셀 수조차 없이 온 숲을 가득 채우고 있는 편백나무 숲길을 걸으니 신선한 피톤치드 향이 풍겨나는 듯 했습니다. 불회사로 오르는 등산로 입구에는 불회사의 장구한 역사를 기록한 덕용산 불회사 사적비가 서 있습니다. 사적비에는 366년에 마라난타 스님이 불회사를 창건했고 1264년에 원진국사가 중창했다는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회사의 산문은 진여문과 천왕문을 덧붙여서 지은 독특한 문으로 조선 왕릉의 정자각 비슷한 T자형입니다. 진여문은 정면 1칸, 측면 3칸의 세로로 긴 정자 모양이며 정면에 덕용산 불회사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진여문 문짝에는 금강 역사상이 그려져 있고 진여문 편액은 동국 진체의 대가인 목인 전종주 선생이 썼습니다. 진여문과 천왕문은 서로 붙여서 지어놓은 관계로 천왕문은 따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천왕문 안에는 여느 사찰들과는 다르게 목조나 소조 사천왕상 대신 사천왕 텐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위풍당당한 모습을 드러내고 서 있는 대양문은 천왕문과 대웅전 사이에서 전형적인 일직선 배치구조의 중앙에 서 있습니다. 전형적인 누화진입형 구조를 보이고 있는 중층형 대양문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웅장해 보이는 팔짝지붕 전각입니다. 대양루 현판 글씨는 고불총림 백양사의 방장과 조계종 제5대 종정을 역임하신 선승 서옹 스님이 쓰셨습니다. 대양루의 2층인 천수전은 거대한 나무 퉁판에 조각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있는 관음전을 겸한 강당입니다. 대양루의 누문을 지나 계단 위로 올라서면 높은 축대 위에 올라앉은 보물제 1310호 대웅전이 멋진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웅전은 정면과 측면 모두 3칸의 팔짝지붕 전각으로 기단과 주춧돌은 자연석을 썼고 긴 추면은
활주로 바쳤습니다. 대웅전 법당의 본존불은 석가모니불이 아니라 비로자나불을 모셨고 좌우로는 대세지보살과 관세음보살을 봉안했습니다. 법당 천장에 짜넣은 우물천장에다 연꽃과 합, 물고기와 개 등을 그린 대웅전은 웅장하면서도 화려한 전각입니다. 본존불인 비로자나불은 종이로 만든 뒤 오칠을 하고 금물을 입힌 건칠불상으로 보물제 1545호입니다. 대웅전 오른쪽에는 1402년에 최초로 건립되었고 200여 년 전에 중수한 정면 3칸, 측면 2칸의 명부전이 있습니다. 지장전이라고도 불리는 명부전 불단은 중앙의 지장보살 좌우로 무독귀왕과 도명존자가 협시하는 구조입니다. 불단 위에는 또 시왕상과 한 쌍씩의 판관, 녹사, 사자, 인왕상에 8구의 동자상까지 있어서 마치 불상 전시회를 보는 듯 합니다. 대웅전 정면 좌측 축대 위에는 아미타불을 주존으로 모시는 정면 측면 각 3칸의 극락전이 있습니다. 극락전 법당의 전면과 양면 벽은 세상을 떠난 영가들의 영구 위패를 모신 위패 봉안소로 사용하고 있더군요. 극락전 바로 뒤쪽에는 16나한상과 원전국사 진영을 모신 정면 3칸, 측면 2칸의 나한전이 있습니다. 1797년에 건립된 나한전에는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인 16나한의 상을 모셨는데 부처님은 어디론가 외출 중이시군요. 불회사 중창주인 원진국사 진영을 16나한과 같은 반열에 모신 것을 보니 원진국사의 위상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대웅전과 나한전 사이에는 1799년에 건립된 정면 3칸, 측면 2칸의 삼성각이 서 있습니다. 삼성각 법당에는 칠성탱화를 중심으로 우측에는 산신탱화, 좌측에는 용을 타고 바다 위에 떠있는 용왕탱화가 있습니다. 불회사의 전각들을 돌아보다가 발견한 재미있는 사실은 대다수 전각들이 기둥 주춧돌이 자연석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장면을 발견하고 보니 불회사가 참으로 유서가 깊고 서민들의 삶과 가까이 있는 사찰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양루 앞에서 왼쪽 방향으로 난 길을 조금 걸으면 역시 2층 유각 형태인 범종각이 날렵한 모습을 뽐내고 서 있습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짝지붕 유각 형태인 범종각에는 범종, 법고, 목어, 운판 등 불전사물이 봉안돼 있었습니다. 불회사 대웅전 뒤편 산기슭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애기 동백나무들이 마치 철갑을 두른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 애기 동백나무 숲은 거의가 수령이 300년 이상으로 오랜 세월 동안 불회사 측이 방화벽으로 심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춘불회 추매장, 즉 봄경치는 불회사, 가을경치는 매장사라는 말이 혹시 이 동백꽃 때문에 생긴 말은 아닐까요? 명부전 뒤쪽 동백나무 숲에서 내려다본 불회사는 덕용산 봉우리 사이의 오목한 웅소지형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전각들의 지붕선이 한옥마을 고유의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듯 합니다. 극락전 옆 축대 위에는 두 갈래로 갈라진 수령이 몇백 년은 좋게 돼 보이는 커다란 단풍나무 고목이 서 있었습니다. 단풍나무를 지나 축
축대를 따라 계속 걸어가니 축대 아래로는 요사처인 심금당이 있었고 멀리 선원이 보였습니다. 축대를 따라서 동백나무 숲이 끝나는 방향으로 계속 걸으니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비로 선원이 있었습니다. 스님들의 수행 장소였기에 당연히 분위기는 고즈넉했지만 선원을 둘러싼 S자형 담장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불회사를 돌아보고 나오면서 불회사 자체도 마음에 들었지만 편백나무, 비자나무, 동백나무 숲들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춘불회, 추내장이라는 얘기처럼 불회사는 봄철에 가장 아름다운 절이라고 하지만 불회사는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봄철에 가장 아름다운 절이라는 불회사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는지요?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